제가 접대 로봇 기술에서 사족보행 로봇이다 또는 뭐 휴머노id 로봇이다. 로봇의 하체 관절, 다리 부분에서도 하체 관절 밑에 체중을 지탱한 거기다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해서 또 전기를 특별하게 넣어주면은 로봇의 자세 균형에 좋다. 그렇게 되면 잘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적절입니다. 로봇이나 비행체 또는 배도 그렇지만 가로세로의 높이로 자기 어떤 몸을 인식을 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기 방식이든 또 다른 연료가 됐든 그것을 연료를 줘가지고 그 머스크 스페이스 X에서도 이렇게 연소실에 각 틀린 연료를 줘서 자세를 제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연료의 또 많고 적음을 따라 속도를 내는 방식이나 어떤 그 연소실에 있어서 드론 같은데 드론이나 제트 엔진 같은 연소실을 각각 온오프 방식으로 6개다 그러면 4개만 튼다든지 2개만 튼지 1개만 튼다든지 연료량을 적게 해서 감속이나 가속을 하는 기술을 쓰거나 연소실의 크기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틀리게 해서 하는 방식 이런 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터빈 방식이 아니라 제트 엔진에서 송풍기 방식으로 송풍기에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진공청소기처럼 바람을 빨아들이면 압이 세지게 되고 그것을 인소실에 집어넣어주면 터빈이 필요 없다라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선풍기에서도 여기다 수십 군데의 어떤 통로를 그 금속 통로를 거쳐가지고 시원해지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들어오면 더 좋다고. 여기다가 냉매 물질의 결합한 이런 통로를 거칠 수도 있다. 그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있다. 여기다 부지포망이나 금속망, 또 플라스틱망에서 공기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다. 구멍만 통과하면 이게 또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이거나 부직포를 씌워서 또 이렇게 탈부착도 되고 그렇게 해서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내에 수만 개 설치해 놓으면 공기를 저감시킨다고 그렇게 면 같은 걸 저감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선풍기 만들거나 이렇게 갖고 다닐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송풍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2군데다 3군데다 또는 이런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송풍기 방식으로 송풍기에서도 송풍기 만들 때도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는 이론을 따라 송풍기 유력이 세진다는 것을 따라 송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송풍기에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선풍기를 만드시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송풍기 유력이 셀 것 같아요. 오히려 감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선풍기에서도 이렇게 프로펠러 팬이 있는 방식과 또 프로펠러 팬이 안에서 감춰져 갖고 없는 방식의 이런 선풍기 만드시면 없는 방식의 이렇게 프로펠러 팬이 없는 방식의 송풍기 방식의 선풍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서 전기양을 따라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양을 이렇게 강중량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서 부드러운 미풍을 만들어내거나 속도를 강풍을 만들어내거나 빨아들이는 공기양을 따라서 물론 전기로 다 하죠. 되게 그 어떤 선풍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대박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진공청소기를 한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도록 2군데로 또는 몇 군데로 바람을 내보내면 압이 세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 있어서도 지금 카이스트 YTN 사우에서는 카이스트에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지금 내셨는데 그거로부터 카이스트에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부산대 메카트리우스 이런 여기서도 그렇고 김창선 교수팀, 정선 교수팀에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코일에다가 이렇게 했던 그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제가 금속, 철사, 철근 뭐 다 되거든요. 고무, 합성섬유, 실, 뭐 이렇게 염색제,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 윤활유, 오일제 또는 뭐 그 방청제라든지 뭐 기타 이렇게 오일스텐 이런 데다가도 넣어서 하거나 이런 구리 코일에 넣어서 한다고. 전기선 피복, 또 통신선 피복, 광섬유선 피복, 모든 피복에도 들어가고 안값 코팅 구조를 준다. 반도체 웨이퍼에도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뭐 페인트, 플라스틱판, 플라스틱장, 유리장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카본 소재, 탄소 섬유에도 들어가, 아라미드 섬유에도 들어간다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넣으면 그 유리석용 코팅 이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가지고 에폭시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갈변을 해결하는 기술로 들어가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그 건축용 실리콘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용 실리콘 같은 데는 어떤 에어컨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까지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비닐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 골판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온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하고 막상 이건 넣는 거 아니시겠죠. KSD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드론 기술에 있어서 신뢰가 됐든 카메라 인식 방식이든 아니면 센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전파 방식이든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비행체 로봇이나 개 또는 비행체 몸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자기 몸을 인식해서 틀린 연료에 힘을 줘서 자세의 균형을 잡거나 프로펠러에 자유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서 자세의 균형을 잡거나 자동차 모터 같은 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렇게 반도체 정보 이동과 명령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땅속도 가능하고 이렇게 바닷속도 가능하고 하늘 우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기기에 이렇게 뭐 어떤 의료 영상 기기에도 카메라 인식 방식에도 카메라나 모든 디지털 어떤 뭐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카메라 기기 그다음 이런 CCTV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의료 영상 기기에서도 군의 영상 감시에 대해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과 연동해서 한다고 되죠. 전국에 이제 이렇게 사람 눈도 가로 눈, 코, 입 이렇게 하고 가로 넓이를 인식해 체중까지 인식하고 이렇게 전국에 딱 동시에 찾아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량 같은 거 사람을 같은 인식을 해갖고 번호를 일련번호 매겨서 추적하면서 뭐 이렇게 방산 업체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투입된다. 적 지휘관을 인식해서 그 사람만 살상한데 이런 차량만 살상한데 군복만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살상 이런 임무를 주거나 전투 모드를 5개를 깨로 넣어서 자동 전쟁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그랬죠. 좌표 숫자 방식으로 5군데 이렇게 찍어주면 농약을 뿌린데 전쟁을 자동 수행하는데 머무는 시간 임무별 5군데 찍어놓은 것이 임무를 각각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다. 로봇 자율주행, 어떤 드론 자율주행, 항공기, 배 자율주행,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 자율주행도 이와 같이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또는 허용이 되는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평면을 인식해 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진공 청소 로봇이다. 아니면 산업 공장에서 쓰는 로봇이다. 그러면 입체는 절대 부딪히지 않고 피해 가고 센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입체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 자기가 달릴 수 있는 평면만 이렇게 인식을 해서 돼.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보면 그 턱이 있잖아요. 교통 방지 과속 방지턱 그거를 이제 그 정도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 정도 한에서는 그래서 평면을 인식하에 달리는 이런 기술 이러면 되게 다른 방식보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거든요. 그럼 공중에서도 평면을 인식해가지고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물체를 이렇게 공중엔 아무것도 없는데 드론이 나타났다 입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대공 사격에 있어서 대공 방어망 이런 방법, 대공 관측 장비 이런 것에서 이해하실 모든 카메라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물류센터다, 뭐 또는 편의점 마트다. 물건을 몇 개 집었는지 본다는 거죠. 보고 이제 다른 계산대를 안 가지고 다른 데를 가거나 엉뚱한 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경보 울리고 계산대에서 자동 계산까지 해주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에 얼마인지 통보까지 해준다 그랬죠. 마트나 식당에 몇 사람 들어다니는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SK 플래닛 하청이 업체에서 이걸 하시더라. SK텔레콤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파행이 되는 무선 어떤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둬서 이걸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엄청난 큰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럴 때는 서로 다른 파행에서 전파를 쓰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추가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모든 데스크탑, 와이파이, 스마트폰, 워키토키, 유성통신이나 모든 통신기기에서 군통신기기에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이게 라디오는 이렇게 하나의 뭐 수십만 하지만 이게 다른 파형을 AM, FM 주고받는다. 블루투스 기술에도 이걸 쓰거나 무선 충전 기술에도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개 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20개 들어가거나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가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성통신 안에서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파
라디오판은 종류가 많은데요.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각각 100만 개씩, 200만 개씩 이걸로 이동통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런 파형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초장거리 보려면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전력이 많이 사용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에 따라서 그 전력이 사용되도록 그에 따라 사용하고 어떤 이런 초장거리 라디오파나 중거리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배에서 통신할 수 있게. 배도 이제 근해에 있으면 괜찮고 약간 떨어지면 이렇게 초장거리파를 쓴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이동통신, 군에서 이걸로 가지고 드론을 조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드론 조종할 때 같은 데는 제가 머스크 위성통신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은 뭐 2개든 3개든 몇 개든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거기서 어떤 신호도 잘 잡힌다 깨끗하게. 부산대 광메탈스의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촬영할 때 이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인데요. SK텔레콤에서도 와이파이에 서로 다른 파형의 와이파이를 개발하셨는데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더라고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물 인터넷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 드는데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와이파이의 기능을 좀 와이파이가 아니라 워키토키 기능처럼 해서 좀 주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가지고 쏘는 방식이면 블루투스 기술에서 멀리 충전 기술이 됐든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든 간에 멀리 할 수 있다. 또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시면 중국산 무선 초인종도 보면 이렇게 2층에 있어도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술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 대기술이 되고 무선 초인종이다 그러면 하나의 전파다 그러면 이것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무선 초인종이 20개 있다 그러면 각각 틀리게 그것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좋겠죠. 식당 같은 데 손님께 테이블마다 이렇게 음식 나왔다고 띵동띵동 해주거나 거기서 상호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상호 통신 기능 그래서 음성으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또 좀 더 비싼 거는 문자와 영상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간단한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기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호원 워키토키나 이런 기술에서도 어떤 이렇게 드론 조종할 때도 제가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호원도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두자. 그래서 나 외에는 안 되도록 이쪽 기기에서만 모든 신호가 왔다 갔다 인터넷망을 통하거나 자체 통신망을 통하거나 암호 체계가 10단계 자동 풀어지는 단계. 암호가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되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는데 삼성페이에서 전파에게다 비밀번호 달아고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시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얼굴 인식 방법. 제가 보기에는 얼굴의 주인 인식 기능과 이런 영상 인식 방식이 제일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암구, 영상 인식.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기. 음성을 인식해도 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오늘의 암구 해가지고 보안을 추가할 수 있어요. 군에서 같은 회사 내 보안 서비스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금고 같은데도 주인 얼굴 인식 나 외에는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기능 지문을 대신한다는 거죠. 영상 인식 오늘의 열려라 참고 현관문 디지털 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굴 인식이나 현관문 비디오에서도 그래가지고 나 외에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도 작동이 얼굴 인식 기능으로 간다는 거죠. 노트북 같은 거는 이제 컴퓨터를 함부로 남이 뒤져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홍채 인식보다 더 싸고 카메라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한국까지 열려라 참깨 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원할 수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서 현관문 비디오에서도 이렇게 데스크탑 스마트폰을 얼굴 인식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사문 출입할 때도 얼굴 인식 플러스 오늘의 암구 이렇게 영상 인식 그다음에 열려라 참깨 이런 음성 인식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현관문 디지털 키 왔다 갔다 할 때도 얼굴 인식 방식이 아니라 영상 인식 방식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해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9의 비밀번호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비밀번호가 여러 개가 있어서
비밀번호가 어떻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한 개 말고. 그래서 오늘의 암고를 맞아야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다음에 열려라 참깨는 비밀번호가 틀리고 오늘의 암개 열려라 들깨 그러면 그거는 또 비밀번호가 또 틀린 거.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암고 이거 영상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비밀번호가 틀리고 오늘의 암고 이렇게 해갖고 영상 이렇게 해갖고 비밀번호가 또 틀린 이런 모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CCTV에다가 카메라 기능을 둬가지고 카메라가 아니라 망원경을 사람이 망원경 봤다가 안 봤다가 이 방식으로 봤다가 안 봤다 그래서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탈부착이나 자체 방식으로 하시면 뭐 단계 길이별로 틀리게 볼 수도 있어요. 좀 비싼 거는 드론에다 장착시키지 않은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드론 통신할 때 서로 파형했던 이런 전파를 묶어 쓰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또는 라디오파를 하면은 군에서는 특수기관에서도 이것도 충분히 드론을 조종하는데 라디오파도 서로 묶어서 쏜다는 거죠. 파형을. 그러면 이렇게 제명에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라디오파를 서로 묶어서 두 개나 세 개나 서로 다른 파형을 묶어 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같은 데서도 신호 송신 시역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한다. 무선 충전으로 갈 때도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의 전파에다가 100의 전파를 이렇게 100을 한 다음에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블루투스 기술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신호를 각 전파에 10개다 그러면 10씩만 둬가지고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주지 않고 충전한 이런 기술로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큰 해가 없이 충전할 수 있고요. 드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면 각각 그 전파에다가 송수신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렇게 그 무선 충전하다면 좋다 이 말씀이죠. 무선 충전할 때도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 같은데 로봇 같은 데 충전할 텐데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통신하는데 우리 차량에는 각각 틀린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 그걸로 우리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데가 5군데야. 5군데니까 전파를 네가 같은 전파라도 1, 2, 3, 4, 5 그러면 해가지고 5군데 한꺼번에 하부 배터리가 달려있으니까 충전해줘.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드론에다 충전해준다는 건 무선 충전 구조로 또는 같은 서로 다른 우리가 유선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 차량이나 드론 로봇에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니까 각각 충전해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딱 충전해 준다는 거죠. 또는 우리 비행체, 우리는 자율용 차다. 또는 그 배다. 아니면 이렇게 비행체다. 드론이다. 그러면 우리는 연료 탱크가 5군데 있으니까 적어도 3군데 있으니까 거기다 각각 충전해 주시오. 이런 게 된다는 말씀이죠. 드론 같은 데 움직일 때도 제가 보조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먼저 떨어뜨리고 나서 움직임 항속거리가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조종할 때도 아까 전용 단말기 제도 보내서 오늘의 암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드론 조절할 때도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제발 드론 기술에 있어서 실내에 쓰든 어디든지 좌표와 숫자 방식, 입체를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카메라 포착이 제일 싸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렇게 뚜렷하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입체를 인식을 해갖고 부딪히지 않는 기술 또는 입체를 인식해서 그 사물을 파악하고 적군을 모든 CCTV 카메라에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에서 입체를 인식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CCTV나 모든 다른 군의 감시 장비에서도 적외선 낮이든 밤이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또 다른 기기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CCTV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묶어서 쏘거나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쏘면 단가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겠죠. 전파의 출력 단위가 좀 틀리겠죠. 그래서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의 열을 탐지한다는 거죠. 적외선 탐지기나 이런 열상 탐지에서도 그렇고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쏘면 이 방식은 멀리 간다 그랬죠. 멀리 가고 상대방의 제어를 급속히 빨리 올려줘서 이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이제 전쟁할 때 쓰는데 출력을 단위를 높이면 그 살상 무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전투기 같은 데서는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수십지기 이렇게 출력 세가지고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으면서 압축 공기를 약간 데워서 내뿜으면 더 좋죠. 그래서 미사일 같은 거 정타 맞지 않게 이거 회전 방식으로 약간의 그 공기 압축 공기가 내보내면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 주변의 공기가 빨려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사일이 정타 맞지 않게 되죠. 미사일이 흔들릴 테니까 돌풍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그다음 자세제를 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전파로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기판을 태워서 먹통시킨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추진 구조로도 쓸 수 있고 원래는 이게 물에다 조사를 기류별로 틀리게 조사를 해갖고 회전식으로 해갖고 수소산소 추출에 기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 전 세계 전자레인지에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그 전파를 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초음파 세척기에서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초음파 세척을 하거나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소음파를 섞어서 쏘는 방식으로 하시면 세척이 더 잘 된다. 전 세계 모든 군 무기에 있어서도 초음파, 전 세계 서로 파형이 틀린 초음파 무기와 초음파와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라디오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파,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적외선파를 같이 묶어서 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전파가 복합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어떤 폭탄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적을 이렇게 기절하거나 그렇죠. 토하게 하거나 여기서 출력이 세면 여기서 몸에서 출혈이 터져가지고 출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살상 무기로서 좋다라는 전파를 가지고 서로 파행해드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로 레이더 먹통시키듯이 지상 무기도 이렇게 먹통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저기 회전식으로 쏘면 이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회전식으로 쏘면 전파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서로 부딪혀서 번개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공 방어 무기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 공중에 좌표와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이나 이런 방법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것을 전파를 서로 부딪혀주면 전파의 어떤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번개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범위가 넓게 번개치니까 번개가 뭐 그 사방에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늘에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그때 이제 방어하는데 좋다. 이 기술을 이제 쓰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전파를 겹쳐 쏴가지고 다른 무기에서도 그러면 대공 어떤 비행체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서로 전파를 특정 지역에 조사를 할 때 서로 전파를 부딪히게 만들어 준다면 그렇죠. 전파가 사방으로 광범위하게 그물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투할 때도 5개 어떤 5개 전투 모드, 10개의 전투 모드로 자동 전쟁을 수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KS에서도 이 기술이 절대 쓰여서는 안 되겠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를 인식하는 방식이거나 평면만을 달리는 이런 방식이거나 여기 드론 기술에서도 입체를 인식해서 카메라가 자동 포착해서 대공 방어에서 자동 사격하는 이런 체계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체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보는 것보다 대공 방어망이 훨씬 좋다. 자동 사격 체계 이런 것도 그리고 레이더 같은 레이저 발사 시스템에서 다연장포처럼 만들자. 다연장포처럼 하되 이게 10개짜리다 그러면 각도를 벌려갖고 넓게 하기도 하고 좁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대짜리, 레이저 출력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섞어서 쓰자. 그래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 쓰거나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레이저를 어떤 저감해서 가거나 강하게 쏘거나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런 레이저 발사 체계를 가지시면 지상 무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비행체에다 탑재해갖고 전력이 충분하면 하기도 하고 차량에다 싣고 하기도 하고 대공 방어망에도 좋다라는 거죠. 넓게도 펼쳐가지고 쏠 수도 있고 모아서도 쏠 수 있고 몇 개는 이렇게 이쪽 몇 개는 이쪽 이렇게도 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력을 틀리게 해서 전력이 무한정한 건 아닐 테니까 틀리게 해서 각각 저감해서 먼저 드론 같은 것이 아니라 드론이 때로 들어오거나 포탄 같은 것들을 각각 요격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한데 뭐하러 강한 출력을 하느냐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먼저 드론 같은 거 살짝 부상을 입히면 추락하게 되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전파의 출력을 레이저 출력을 틀리게 해서 조사하는 기술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레이저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보이는 화면, 보이는 곳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요격을 한다는 거죠.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저격 소총을 갖다가 멀리서 카메라 전파 방식으로 카메라 보면서 몇 개 배치해 갖고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계산을 해서 움직일 것을 예상해서 쏜다는 거죠. 그것을 하거나 전체를 쏴버리거나. 대권 방어망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예상해서 쏜다. 전투기도 그렇고 드론도 이와 같이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예상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전체를 여러 드론이 혼자서만 아니라 같이 쏴버리는 또는 무기 체계가 여러 개 있다면 그렇게 예상되는 범위를 같이 쏴버리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안드릴이나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망원경을 제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이게 조명을 달아가지고 드론 카메라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드론이나 일반 CCTV 카메라에서도 조명을 넣어가지고 낮에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비춰서 상대방 차량을 보듯이 되돌아오는 빛을 보는 그럼 낮에도 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낮에도 망원경, 카메라, 현미경 뭐 이런 것이 다 가능하고 군의 감식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들도 멀리 보내고 빛을 보강해 준다. 낮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밤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에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 탈부착도 가능한데 그것도 하면은 훨씬 더 CCTV의 기능을 더할 수 있을 때 전 세계 CCTV에서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열화상 밤에 CCTV 보시면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죠, 멀리는. 그래서 빛을 좀 보강해 주거나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이만해요. 스마트폰에 장착을 그래서 장착을 하면 좀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단가 싼 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CCTV 약점을 밤에 잘 안 보인다는 약점을 보강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CCTV에 작은 빛이 있는데요. 그거와는 모자라서 이런 걸 달아놓는다는 거죠.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지자체죠. 제 방식을 어떤 CCTV를 전 세계 CCTV 시장 규모가 300몇십억 불이라는데 너무 큰 기술이고 큰 돈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멋대로 쓰시는데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게 제가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 그때 이제 지자체 배상 이런 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소송 절대 안 해요. 기술 판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제 방송의 특성상 참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소송 걸지 않아요 절대. 그다음에 그분들이 합니다. 이게 또 워키토키 이게 어떤 CCTV를 컴퓨터에 통합시키자는 거죠. 어차피 그 DVR 방식으로 보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예전에 제가 SK텔레콤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송신을 받아 갖고 어떤 구미에 울룸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설치한 거 다 봤거든요. 그런 방식 어차피 인터넷은 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DVR 방식을 하지 말고 회사 내 컴퓨터 CCTV가 100개다 그러면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갖고 유튜브 화면처럼 모니터가 많이 필요 없다는 유튜브 화면처럼 100개를 보자 이 말씀이죠. 200개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공 CCTV다는 범죄 장면으로 인식되는 걸 자동 경보를 해주고 거기다 넣어서 뭐 사람이 출연했다 이런 것도 되겠죠. 출연하지 말 장소에 뭐 군에서도 CCTV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큰 기술인데 이걸 경보 기능을 멋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이거 경보 기능을 CCTV에다 경보 기능을 주는 건 제 기술이거든요. 일반 건물 CCTV에도 경보 기능을 줘서 거기서 삐삐삐 울리거나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게 보내거나 이거 제 기술이에요. 범죄 장면 인식되는 거 경보하는 기능.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나 다른 지자체에 지금 멋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경찰 측에서도 경찰 어떤 CCTV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으로 걸러준다는 거죠. 사람 일일이 보는 것보다 이게 큰 기술인데 말씀이죠. 그다음에 어떤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특정 장면들을 원하는 장면들을 따로 저장을. 사람이 하루 종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막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료를 찾기도 좋고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 같은 것도 인상착의를 갖다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눈, 코, 입, 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까지 해서 전국에 동시에 차지하는 거, 차량도 동시에 찾아낸다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큰 기술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YTN에는 제 기술이 지금 무더기로 그냥 나오는데요.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엄청나게 광고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죠? 네, 개인의 페이스북에 뭐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 후로부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관과 유럽 어떻게 쪽인 오스트리아 관광청에서도 하시고 카이스트에서도 광고 많이 하셨죠. 이것도 그다음 지적재산권협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 같은 데서도 A사례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그 다음에 냉난방 주는 것도 제 기술 쓰죠.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조향하는 기술도 쓰시고요. 뭐 여기 있다 건전지 2차 전지다 그러면 수천 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크고 작은 뭐 전선이 있겠죠. 연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용 110이나 220 공급하는 배터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이 전기 나갈 때 유사시에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인버터 발전기를 석유 방식으로 돌리시잖아요. 또 다른 연료로 하셔도 그러면 이제 가정용 110과 220을 꽂아갖고 충전하는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이런 그래서 그 인버터 발전기에 배터리 달자는 이런 제품 또는 이제 110이나 220을 해갖고 하이브리드식으로 석유로도 할 수 있고 전기로 집에 전기로도 할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충전하자. 이 기술을 쓰시면 거기다가 이제 원하면 이런 인버터 발전기도 전원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다. 전류량을 따라 그러면 12.5V도 공급하고 30V, 50V, 110이나 220V 이런 거 공급하는 이런 것도 인버터 발전기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체 변압기를 만드셔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기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15W, 30W, 60W 만들어낸다 그랬죠. LED 등도 그렇게 하거나 LED 등이 40개다 그러면 거기다가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30개, 40개 준다든지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 거기도 이제 전기량 빛의 밝기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넣고 그것도 빛을 10단계로든 뭐 강중력으로도 빛의 밝기를 조절해서 입체적인 화면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뭐든 네온사인에다가 강섬유 끝단 넣어가지고 네온사인을 색깔별로 틀리게 만들어내거나 전구를 만들어갖고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많이 숫자가 참여해서 전구를 만든다는 거죠. 네모나게 세모나게 별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납작 전구처럼 만들어 이런 전구나 이런 백열 전구 이런 형광등 같은 이런데 유리석 또 LCD 등에도 마찬가지 램프에도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작하거나 필라멘트 넣어주면 오래 간다 그랬죠. 필라멘트가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점을 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발열은 좀 일어나지만 빛이 훨씬 밝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두텁게 현재보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납작전구처럼 만들어준다. 또는 별표, 또는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광섬유도 그렇게, 광섬유 끝단 가지고 하는 전구도 되게 유용하겠죠. 이거를 이제 필름 형식으로, LED 등처럼 만들어,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빛의 밝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광섬유 끝단으로 만든 이런 필름 형태, 이런 것들을 카페 같은 데 붙여갖고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방수 구조가 된다면 옥의 간판에다가 놔가지고 입간판이나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페 창문 같은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카페 창문을 어떤 스크린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프로젝터 빔을 이용해가지고 카페 창문에다가 이렇게 제가 조사해서 영화를 틀어주듯이 이렇게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카페 창문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건물 벽체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건물 벽체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뭐 다 뜨고 그냥
일반 스크린 방식도 되지만 비올 때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가지고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카페 입간판 같은 데나 이렇게 카페나 뭐 어떤 광고 간판에 그래서 프로젝트 빔을 발사를 해갖고 광고하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프로젝트 빔을 이용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틀어줘서 여기다가 그 어떤 광고판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화면을 틀어준다는 거죠. 되게 싸게만 프로젝트 보면 뭐 몇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이게 쓰시면 그러면 거기다가 광고판을 일반 스크린으로 하든가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가지고 판으로 사용해서 하든가 입간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카페 창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카페 창문이 안쪽에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그 알루미늄 코팅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줘가지고 화면도 보이면서 안쪽도 보이는 빈 공간을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안쪽도 보면서 이렇게 되고 화면에 비춰갖고 이렇게 전체 스크린도 나오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비춰갖고 안에 안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스크린 프로젝트 빔을 비춰가지고 광고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유리창에 딱 알루미늄 코팅이나 기타 다른 코팅을 해서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기 이런 그 프로젝트 빔이 이렇게 거울 방식으로 하는 프로젝트 빔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물 벽에다가도 뭐 플라스틱이나 뭐 어떤 뭐가 됐든 건물 벽에다 설치해갖고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줘가지고 비 올 때도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화관도 이렇게 프로젝트 빔으로 영화관 하시면 좋은데요. 영화관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울 방식이 있고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기존에 어떤 스크린, 이렇게 천 스크린에다가도 어떤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빔을 조사하시면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선명하거든요. 좀 더 선명해. 그래서 이게 기존에 어떤 뭐 천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스크린이 있단 말이에요. 스크린이 있다. 거기다 알루미늄 코팅을 하는 구조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해주는 구조. 기타 다른 금속 코팅을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거울 방식도 있고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